최근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래 파일럿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공군으로 넘어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조종사들의 수가 심각히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이들이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뿌듯해지는 소식인데요. 과연 어떤 인물들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조종사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닷컴에 따르면 미 공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대거 이직으로 전력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매체는 이직하는 조종사들 대부분이 공군이 아주 필요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라며 조종사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펴낸 미군 전력 현황 보고서에서 미 공군이 1,700대가량의 항공기를 운영하지만 조종사는 700명가량, 정비사는 4,000명가량이 각각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도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미 공군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전투 조종사 부족 현상에 직면했다며 기존 조종사들의 유지책과 새로 배출된 조종사들의 신속한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이어 현재는 전투 조종사들이 차지하는 일부 참모보직을 조종사가 아닌 다른 장교들에게 내줘 필요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버러 제임스 공군 장관도 수년 내에 미 공군이 1,000명가량의 조종사 부족난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공군이 3,495명의 조종사 정원 가운데 21%인 723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은 민간 항공사들의 군 출신 조종사 스카우트 열풍과 해외 배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 예산 삭감에 따른 훈련 부족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 조종사 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10년간의 첫 복무기한을 끝내고 근무 연장을 신청하는 조종사에게 연간 25,0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규정이 지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의회에서는 추가 수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항공사의 임금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조종사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들이 조종사 부족 현상에 파격적인 임금 인상을 내걸고 조종사 모시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지난 1일 파격적 임금과 복지 혜택을 앞세워 조종사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아메리칸 항공도 이날 델타항공 수준에 맞춰 임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항공은 사내 조종사 15,000명을 대표하는 민간 항공 조종사 협회와 협상해 앞으로 4년간 급여를 34%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휴일 수당과 휴가, 근무 규칙 등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올해 평균급여 21% 인상에 이어 4년 후에는 총급여를 4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몇 년 새 연봉이 거의 1.5배나 올라가는 것인데요. 양사는 임금 인상 등으로 각각 7억 달러, 하나로 약 9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조종사 임금 인상 경쟁은 최근 여행 수요 확대에 맞춰 항공사들이 조종사 충원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델타, 아메리칸뿐 아니라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등 미국 항공사는 올해 조종사 8,000명을 새로 채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가에선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렇듯 미국 항공사의 파격적인 임금 상승에 미 공군 조종사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항공사의 파격적인 임금을 마다하고 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며 한국인으로서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사관생도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군사관학교는 4년간 사관생도 과정을 수료한 190명의 졸업 및 임관식을 가졌습니다. 이들 중 여생도가 18명이며 외국군 수탁생도는 4명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제71기 졸업 및 임관식은 우등상 수여, 졸업증서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선서, 대통령 축전대독, 축사, 재교생 행진 및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과 미 공군사관학교장, 미 7공군 사령관 등 미 공군 주요 지휘관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2019년 입학해 4년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을 이수하고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별로 각각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인공위성 연구, 비행체 설계 실습 등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역사 탐방, 국토순례, 토론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 국가관을 배양했습니다. 올해 졸업 및 임관식에서는 송경수 소위가 종합성적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송소희는 1학년 군사훈련 기간 발목을 다쳐 입원했던 때를 떠올리며 힘든 순간에도 끈기와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생도 생활에 임해 인관이 날까지 이룰 수 있었다며 졸업 후 비행교육에 입과해 전투조종사의 꿈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김태훈 소위가 국무총리상, 김송현 소위가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9명의 생도가 우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졸업 및 임관식을 통해 보람의 가족이 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공군의 길을 선택한 화제의 인물들도 있습니다. 김재영 소위는 F5EF로 영공을 수호하다 2006년 전역한 부친 김종규 예비역 중령에 이어 임관했고, 이채원 소위는 F-15K 조종사인 오빠 이준 후대위의 뒤를 따라 공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특히 김태훈, 이승교, 이훈 소위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임명됐습니다. 이날 임관한 김태훈 소위는 타국 시민권이 있었지만 학창시절부터 조국 영공을 지키며 나날이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공군을 동경해왔다며 앞으로도 명예로운 공군 장교로 공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으로 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자국을 탈주하는 중국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아내와 외동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함께 가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A씨까지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매달 10만 위안이 넘는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A씨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자주 만나는 다른 가게의 사장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돈이 있다면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라며 딸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지만 영주권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부자들의 차이나 엑소더스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정치, 경제 상황이 부유층의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부자 이민자 숫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윈, 바오판 등 재벌들이 공산당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유로 잇따라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현지 재계는 부자 이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지 재계에 따르면 중국 내 부자들의 이민 선호도는 60%에 달하며 1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70%가 이민을 고려하거나 이미 국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으로 이민 간 부유층은 1만 5천 명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내 전체 부유층의 13.9%입니다. 주된 지역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만 아니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름을 알 법한 거물급 인사들도 잇따라 중국 국적을 버렸습니다. 중국 대표 외식 브랜드 하이디라오의 창업주인 장용은 2,450억 위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와 그의 아내는 싱가포르인입니다. 중국 3위 부동산 개발사 순학차이나의 창업주 수농빈도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며 태양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선테크파워의 전임 회장 스정룽은 호주 사람입니다. 부자들의 이민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언제든 정부의 눈밖에 나면 재산을 잃거나 숙청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주 요인입니다. 중국의 재계 거물인 마윈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나 바오판 차이나 르네상스 홀딩스 회장, 유렌거 중국은행 회장 등은 줄줄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면직 조치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보수적 금융규제를 공개 비판하거나 고객 정보를 정부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른바 부자 탄압이 중국 부자들의 목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액소득자에 대한 높은 세율도 꼽힙니다. 특히 코로나로 중국 내 주요 도시에 봉쇄가 잇따르자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물가가 오르면서 세액 부담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생필품 가격은 치솟는데 유동자산이 줄면서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는 셈입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더 많은 부를 획득하려는 부자들의 연쇄 이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이동성 런민대 교수는 경제적 기반이 제한되어 있는 중산층과는 다르게 부자들은 이미 중국 내에서 안정된 소득과 직업을 갖고 있다라며 중국 내에서는 부의 취득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경제 안정화되고 안정도 높은 해외 국가로 옮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자 중국인들의 이민이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요 이민 대상국으로 꼽히는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태국 등은 이미 중국인의 시민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는 200만 유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비유럽연합 국민에게 지급하던 골든 비자를 폐쇄했으며 포르투갈도 거주권을 제공하는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 비자의 발급 대상은 9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도 빠르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한국으로 넘어온 이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중국을 이탈하려는 정반대의 엑소더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